사실 그날이 내 인생의 마지막 평온한 아침이었다는 걸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여보, 일어나세요. 오늘이 마지막 출근이잖아요. 미경이의 다정한 목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35년간 다닌 회사를 떠나는 날이었고 아내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아침상을 차려놓았더군요. 김치찌개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따뜻했고 갓 구운 계란말이의 노란빛이 유난히 예뻐 보였습니다. 이제 정말 미경이와 단둘이 보낼 시간이 많아지겠구나. 가슴이 벅찼습니다. 회사 일에 바빠 제대로 챙기지 못했던 아내와의 시간들, 이제는 마음껏 함께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아버지, 축하드려요. 막내 준호가 뒤에서 갑자기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자유의 몸이시네요. 그동안 우리 가족 위해 고생 많으셨어요. 준호의 따뜻한 품에 안겨 있으니 27년 전과 태어났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손바닥만 했던 그 작은 것이 이제는 나보다 키도 크고 어깨도 넓어져서 오히려 나를 감싸주고 있더군요. 정말 잘 키웠다. 가족들과 함께 먹는 아침 식사가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회사에서 퇴직금 나오면 우리 제주도 여행 한번 가요, 여보. 미경이의 제안에 준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죠. 가족여행 한번 제대로 가봐요. 그래, 이제 시작이야. 진짜 행복한 시간들이. 회사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도 내내 웃음이 났습니다. 35년간의 직장 생활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시작점에 서 있는 기분이었거든요. 사무실에 도착하자 동료들이 작은 송별회를 준비해 놓았더군요. 케이크와 함께 박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까지. 정수야, 부럽다. 이제 진짜 자유로워지는구나. 김 부장이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근데 집에 있으면 답답하지 않을까? 취미라도 하나 만들어야지. 이미 계획 다 세워놨어요. 와이프랑 등산도 다니고 요리도 배우고 말하면서도 행복했습니다. 그런 소소한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오후 5시 마지막 퇴근길. 회사 현관을 나서면서 뒤돌아봤습니다. 35년간 내 청춘을 바친 곳이었지만 아쉬움보다는 홀가분함이 더 컸습니다. 이제 정말 내 시간이다.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미경이가 좋아할 꽃이라도 사가야겠다는 생각에 동네 꽃집에 들렀고요. 어머, 박 사장님, 오늘 무슨 좋은 일 있나요? 꽃집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오늘 퇴직했어요. 아내한테 줄 꽃 좀 골라주세요. 어머나, 축하드려요. 그럼 장미가 좋겠네요. 빨간 장미 한 다발 어때요? 빨간 장미 한 다발을 들고 집 앞 골목을 걸어가는데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신혼 때처럼 설레더군요. 그런데 집 앞에서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우리 집 대문 앞에 낯선 승용차가 서 있었고 그 차에서 내리는 사람이 동생 정우였습니다. 정우가 왜 이 시간에? 시계를 보니 오후 6시. 평소 정우가 우리 집에 오는 시간이 아니었죠. 게다가 뭔가 급한 듯 서둘러 걸어가는 모습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정우가 초인종을 누르자 곧바로 문이 열렸습니다.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말이죠. 들어와. 미경이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가 평소 나에게 하는 톤과는 달랐습니다. 좀 더 다급하고 뭔가 은밀한 느낌이었달까요? 뭐지? 이상하네. 문득 불안한 기분이 들었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동생이 형수한테 급한 일이 있어서 온 걸 수도 있잖아요. 별일 아닐 거라고 생각하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미경아, 나왔어. 그런데 집안이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보통 이럴 때면 미경이가 어서 와요 하고 나와야 하는데 아무 대답이 없더군요. 거실로 들어가니 미경이와 정우가 소파에 앉아서 뭔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표정이 뭔가 긴장해 있었어요. 형? 정우가 깜짝 놀란 표정으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언제 들어왔어? 소리도 안 했네. 방금 들어왔는데. 무슨 일이야? 그냥
미경이한테 상의할 일이 있어서 정우의 대답이 어딘지 어색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형, 퇴직 축하해 하며 반갑게 인사했을 텐데 오늘은 뭔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미경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보, 일찍 왔네요. 저녁 준비할게요. 그러고는 서둘러 부엌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선물로 가져온 장미꽃도 받지 않은 채로 말이죠. 뭔가 이상하다. 처음으로 가슴 한구석에 불편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전조였다는 걸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미경이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나는 거실에서 TV를 보며 하루를 정리하려 했는데 자꾸만 저녁 때 일이 떠올랐습니다. 정우와 미경이의 어색한 반응, 그리고 미경이가 받지 않은 장미꽃이 아직도 탁자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거든요.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가? 35년간 직장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집에만 있게 되니까 사소한 것들도 크게 느껴지는 걸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경이는 평소와 똑같이 아침을 차려주었습니다. 여보, 오늘 뭐 할 거예요? 동네 한 바퀴 돌아보고 오후에는 서점이나 가볼까 해. 그래요. 점심은 밖에서 드세요. 저는 친구들하고 만날 약속이 있어서.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미경이의 목소리에 작은 떨림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침을 먹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평일 오전에 동네는 한적했고 공원에는 나와 비슷한 연배의 어르신들이 운동을 하고 계시더군요. 어머, 박 사장님, 퇴직하셨다면서요? 동네 슈퍼 사장님이 반갑게 인사해 주셨습니다. 네, 이제 자유의 몸이에요. 부럽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그런데 부인께서 요즘 자주 나가시던데 바쁘신가 봐요? 네, 자주요? 어제도 오후에 누군가랑 전화하면서 나가시더라고요. 뭔가 급한 일이 있나 보다 싶었는데. 어제 오후? 어제 미경이는 집에서 정우와 있었는데. 그럼 정우가 오기 전에 어디 나갔다 온 건가요? 아, 그냥 친구들하고 만나는 거겠죠.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이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미경이가 급하게 걸어 나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평소 집에 있을 때는 입지 않는 예쁜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여보. 미경이가 나를 보더니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저 친구 만나러 가는 길이에요. 누구 만나? 고등학교 동창들이요. 오랜만에 만나기로 했어요. 그러고는 서둘러 걸어가 버렸습니다. 뒤돌아보지도 않고 말이죠. 뭔가 이상하다. 이번에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평소 미경이라면 몇 시에 돌아올게요. 저녁은 어떻게 할까요? 이런 말을 꼭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그냥 도망치듯 나가버렸어요. 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앉아 있으니 더 이상한 생각들이 떠올랐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미경이의 행동들을 되짚어 보니까 휴대폰을 들고 화장실에 들어가는 일이 잦아졌고 전화가 오면 다른 방으로 가서 받곤 했어요. 그리고 예전보다 외출이 많아졌죠. 설마. 아니야. 미경이가 그럴 리 없어. 하지만 불안한 마음은 계속 커져갔습니다. 오후 4시쯤 답답한 마음에 동네 카페라도 가볼까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버스 정류장 앞 카페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있는 미경이와 정우, 두 사람이 마주 앉아서 뭔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그냥 신우이와 동서의 관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경이가 정우의 손을 잡고 있었거든요. 저게 뭐야?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한 30m 떨어진 곳에서 지켜보고 있는데도 심장 소리가 들릴 것 같았어요. 미경이는 고등학교 동창을 만난다고 했는데 동생과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손을 잡고 정우가 뭔가를 간절하게 말하고 있었고 미경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고 있었어요. 마치 연인처럼. 아니다. 분명 오해야.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하지만 내 눈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급하게 숨었습니다. 그들이 카페에서 나와 함께 걸어가는 모습을 뒤따라가며 지켜봤어요. 정우가 미경이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순간 정말로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꿈인가? 악몽인가? 집으로 돌아와서도 정신이 없었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미경이가 돌아온 것은 저녁 7시였습니다. 여보, 집에 계셨어요? 오늘 어떻게 보내셨어요? 태연한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친구들 만나고 왔어? 네, 오랜만에 만나서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본 거짓말. 25년이야. 25년을 함께 살았는데, 결혼한 지 25년. 그 긴 시간 동안 나는 미경이를 완전히 믿어왔습니다. 의심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저녁 뭐 드실래요? 미경이가 부엌에서 물어봤습니다. 아, 아무거나. 대답하는 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확신이 필요해. 확실히 알아야 해. 그날 밤 미경이가 잠든 후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미경이의 휴대폰을 확인해 보려 했지만 암호가 걸려 있었어요. 언제부터 휴대폰에 암호를 걸었을까요? 예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침대로 돌아가서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평온하게 잠들어 있는 미경이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모르는 미경이가 있는 건가? 내가 모르는 25년이 있는 건가? 새벽 3시 미경이의 휴대폰에서 진동 소리가 났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어요. 화면에 잠깐 떠오른 발신자 이름을 봤습니다. 정우 오빠. 오빠? 정우는 미경이보다 1살 어린데 왜 오빠라고 저장되어 있을까요? 그리고 새벽 3시에 문자를 보내다니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어.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반드시 진실을 알아내야 한다는 것을. 25년간의 결혼 생활이 흔들리기 시작한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35년간 회사에서 기획 업무를 해온 경험이 이럴 때 도움이 되더군요. 감정을 억누르고 체계적으로 사실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인터넷에서 사립탐정 사무소를 찾아봤어요. 서울에만도 수십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곳을 골랐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탐정입니다. 만나본 김 탐정은 50대 중반의 차분한 인상이었어요. 사연을 들어보니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시죠? 네. 확신을 가져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보통 이런 경우 2주 정도면 결과가 나옵니다. 다만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은 각오하셨나요? 이미 각오했어. 네, 진실이 뭐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2주가 내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평소처럼 행동해야 했거든요. 미경이 앞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는 척 연기를 해야 했어요. 여보, 요즘 무기력해 보여요. 퇴직 후유증인가? 미경이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아,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까 좀 그렇네. 그럼 뭔가 취미 활동이라도 시작해봐요. 등산 동호회 같은 거 어때요? 겉으로는 평범한 부부의 대화였지만 내 속은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나한테 등산을 권하고 있어? 내가 없는 시간을 더 만들려고? 2주 후 김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 선생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무실로 오시겠어요? 목소리만 들어도 좋지 않은 소식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사무실에서 받은 조사 결과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부인과 동생분의 만남이 확인되었습니다. 지난 2주 동안만 총 8번 만났고 사진들이 한 장씩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카페에서 손을 잡고 있는 모습, 공원을 함께 걷는 모습, 그리고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까지. 이 관계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더 조사가 필요하지만 최소 몇 년은 된 것 같습니다.
몇 년, 몇 년이라고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김 탐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동생분이 운영하는 사업체 계좌를 조회해 본 결과 박 선생님 명의로 여러 차례 송금된 기록이 있습니다. 상당한 금액이에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부인께서 박 선생님 모르게 돈을 빼서 동생분에게 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류를 보니 금액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총 8천만 원. 우리 집 적금과 예금에서 조금씩 빠져나간 돈들이었습니다. 이것들이 나를 마지막으로 이것도 확인해 보시겠어요? 김 탐정이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무엇인가요? DNA 검사 결과입니다. 막내 아들분이 설마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DNA 친자 확인 검사 결과 박정수와 박준호의 친자관계 부정 99.99%, 박정우와 박준호의 친자관계 강정 99.99%. 서류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준호가 내 아들이 아니라고? 27년간 내가 아들이라고 믿고 키워온 준호가 동생의 아들이었다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너무 충격적인 결과인 것 같아서. 김 탐정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다리에 힘이 풀려서 공원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25년, 아니 27년이었구나. 준호가 태어나기 2년 전부터였다면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서부터 미경이는 정우와 그동안의 모든 기억들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정우가 우리 집에 자주 오던 것, 미경이가 정우를 챙기던 것, 준호가 나보다 정우를 더 닮은 것,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바보 같은 놈. 25년간 어떻게 모를 수 있었어?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나 혼자만 모르고 있었던 거였어요. 미경이도 정우도 심지어 준호까지도 혹시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 미경이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와요.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평온한 목소리였습니다. 27년간 거짓말을 해온 사람의 목소리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그냥 동네 좀 돌아다녔어. 이 여자가 27년간 나를 속였다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어요. 준호는 어디 있어? 친구들하고 만난다고 나갔어요. 늦을 거예요. 준호. 내 아들이 아닌 준호. 그날 밤 준호가 돌아왔을 때 나는 거실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왜 안 주무세요? 아버지라고 부르네. 정말 모르는 건가 아니면 연기하는 건가? 그냥 잠이 안 와서. 너 요즘 어때? 취업 준비는? 아직 좀 더 준비해야 할 것 같아요. 아버지,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순수한 표정이었습니다. 정말로 모르는 것 같았어요. 이 아이는 죄가 없어. 준호를 보고 있자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분명 내 피는 아니지만 27년간 아버지라고 믿고 자라온 아이였거든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그냥 모른 척하고 살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도 막막했습니다. 새벽 3시 옆에서 자고 있는 미경이를 바라봤습니다. 27년간 함께 잠자리를 나눈 여자.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보였어요. 계획을 세워야 해. 치밀하게. 그 순간부터 나는 변했습니다. 35년간 회사에서 길러진 기획력과 그리고 젊은 시절 군대에서 배운 전략적 사고가 되살아났어요. 복수? 아니야. 이건 복수가 아니라 정의야. 27년간의 거짓말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습니다. 나를 바보로 만든 것에 대한 대가를. 하지만 감정적으로 덤비면 안 돼요. 냉정하고 치밀하게 그들이 나에게 했던 것처럼 완벽하게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이다. 다음 날 아침 미경이가 평소처럼 아침을 차려주었을 때 나는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워. 정말 고마워. 마지막으로 고맙다고 해주는 거야.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될 테니까요. 그날부터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전혀 티를 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소보다 더 다정하게 굴었습니다. 미경아, 우리 오늘 영화 보러 갈까? 어머, 갑자기 웬 영화요? 퇴직하고 나니까 당신이랑 시간을 더 보내고 싶어져서. 미경이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아마 정우와의 약속이 있었나 봅니다. 오늘은 좀 피곤해서요. 다음에 가요. 그럼 언제가 좋을까? 내가 시간 많으니까 당신 편한 날로 맞춰줄게. 내가 정우와 언제 만나는지 다 파악하겠어. 이런 식으로 며칠을 관찰했습니다. 미경이의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화요일과 금요일 오후 2시에서 5시, 그리고 토요일 오전에 정우와 만났습니다. 매우 규칙적이더군요. 27년간 이렇게 계획적으로 속여왔구나. 이제 본격적인 계획을 세울 때였습니다. 먼저 내 자산부터 정확히 파악했어요. 은행에 가서 모든 계좌 내역을 출력받았습니다. 예상대로 여러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흔적들이 있었어요. 미경이가 나 몰래 찾아간 것들이었죠. 총액을 계산해 보니 1억 2천만 원이나 됐습니다. 1억 2천. 27년간 이만큼 빼갔다고? 그 다음으로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잡으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 변호사는 김탐정이 소개해준 분이었어요. 불륜의 증거는 충분하고 재산 빼돌린 증거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결정적인 것이 필요해요. 무엇인가요? 상대방이 먼저 이혼을 요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자료나 재산 분할에서 훨씬 유리하죠. 먼저 이혼을 요구하게 만든다. 흥미로운 아이디어였어요. 그런데 복수가 목적이신가요? 아니면 정당한 보상이 목적이신가요? 변호사의 질문에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둘 다입니다. 하지만 복수보다는 27년간의 거짓말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고 싶어요. 그래, 이건 복수가 아니라 정의야. 그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단계 비밀 계좌 개설. 미경이가 모르는 새로운 계좌를 만들었어요. 퇴직금 전액과 내 명의로 된 예금 일부를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이제 내 돈은 안전하게 지켰어. 두 번째 단계 증거 수집. 김 탐정에게 추가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정호의 사업체 상황, 미경이와의 만남 장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들의 장기적인 계획이 무엇인지. 조사 결과 동생분이 최근 새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전세가 아니라 매매로요. 새 아파트를? 네, 그리고 부인께서 그 계약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셨어요. 연대보증인. 그럼 내 동의 없이 우리 집을 담보로 잡았다는 얘기네. 점점 더 치밀한 계획이 드러나고 있었어요. 그들이 언제쯤 이혼을 요구할 것 같나요? 아마 새 아파트 입주 시기와 맞추려고 할 겁니다. 그게 6개월 후쯤이에요. 6개월. 그럼 나도 6개월 안에 모든 걸 준비해야 해. 세 번째 단계 심리적 압박. 이제 그들을 조금씩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교묘하게요. 미경아, 정우가 요즘 사업이 어떻대? 네. 갑자기 왜요? 그냥 궁금해서. 형으로서 도와줄 일이 있나 싶어서. 미경이의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아, 잘 되고 있다고 하던데요. 그래. 그럼 다행이네. 혹시 돈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하라고 전해줘. 내가 이미 내 돈을 갖다 줬다는 걸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며칠 후에는 정호에게 직접 전화했습니다. 정호야, 요즘 어때? 아, 형. 갑자기 웬 전화예요? 그냥 안부 묻고 싶어서. 사업은 잘 되고 있어? 네, 덕분에 잘 되고 있어요. 그래. 혹시 자금이 부족하면 언제든지 말해. 형이 도와줄게. 전화기 너머로 당황하는 기색이 들렸어요. 아, 감사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당황하고 있네. 좋아. 네 번째 단계 준호 문제.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준호는 죄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언젠가는 진실을 알려줘야 했습니다. 다만 그 시기와 방법이 중요했어요. 준호에게는 마지막에 말하자. 그리고 상처받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스럽게. 5번째 단계 최종 함정. 이제 결정적인 함정을 만들 차례였습니다. 미경이와 정우가 먼저 이혼을 요구하게 만드는 것. 그래야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내가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었어요. 미경아, 나 요즘 생각해보니까 우리 집이 너무 넓은 것 같아. 네? 갑자기 왜요? 퇴직하고 나니까 관리비도 부담스럽고 좀 더 작은 곳으로 이사할까? 미경이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어요. 이사요? 갑자기? 응, 아니면 전세로 돌려서 전세금으로 작은 집을 사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내가 이미 이 집을 담보로 잡혔다는 걸 모른다고 생각하지? 여보, 이사는 좀 신중하게 생각해봐요. 왜? 뭔가 문제라도 있어? 아니에요. 그냥 갑작스러워서요. 그날 밤 미경이가 화장실에서 누군가와 급하게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분명 정우였을 겁니다. 이제 그들이 서두르기 시작할 거야. 며칠 후 정우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형, 안녕하세요. 정우야. 무슨 일이야? 그냥 형 얼굴 보고 싶어서요. 하지만 그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형, 요즘 몸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왜? 그냥 퇴직하시고 나서 많이 바뀌신 것 같아서요. 눈치챘구나. 하지만 이미 늦었어. 바뀌었다고? 어떻게? 뭔가 더 적극적이 되신 것 같다고 해야 하나요? 그래. 좋은 변화 아니야? 네, 좋은 변화죠.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섞여 있었어요. 그날 밤 나는 계획을 정리해 봤습니다. 모든 준비가 거의 끝나가고 있었어요. 이제 그들이 움직일 차례였습니다. 6개월이라고 했지? 아마 더 빨라질 거야. 내가 변했다는 걸 눈치챈 이상 그들도 서두를 수밖에 없을 거였어요. 침대에서 잠든 미경이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27년. 정말 긴 시간이었어. 하지만 이제 끝이야. 복수라고 하기에는 너무 정당하고 정의라고 하기에는 너무 개인적인 감정이 섞여 있었지만 어쨌든 내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이제 진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 27년간의 거짓말에 대한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3개월 후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토요일 오후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온 미경이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뭔가 결심을 굳힌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보, 잠깐 이야기 좀 해요. 드디어 시작되는구나.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미경이가 손을 꼭 쥐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무슨 이야기인데? 여보, 우리 이제 헤어져요.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실제로 들으니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뭐라고? 이혼하자는 얘기예요. 미경이의 목소리는 의외로 담담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온 대사를 하는 것처럼. 갑자기 웬 이혼 이야기야? 갑자기라니. 27년간 준비해온 걸 갑자기라고? 갑작스럽긴 하지만 저희 사이에 더 이상 사랑이 없잖아요. 사랑이 없다고? 네, 솔직히 말하면 오래전부터 그랬어요. 그냥 아이 때문에, 체면 때문에 참고 살았던 거예요. 오래전부터, 27년 전부터 말이지? 여보,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오해가 아니에요. 저는 이미 결심했어요. 그때 현관문 소리가 났습니다. 정우였어요. 형님, 안녕하세요. 아, 둘이 짜고 온 거구나. 정우가 거실로 들어오더니 미경이 옆에 앉았습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야기해야 할 것이 있어서요. 뭔 이야기? 사실은 저와 미경이가 서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게 되었다고? 27년 전에? 연기였어요. 완벽한 연기. 마치 최근에 사랑에 빠진 것처럼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너희 둘이? 네,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미경이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여보, 미안해요. 하지만 이게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에요. 우리 모두를 위한 일. 정말 뻔뻔하네. 얼마나 된 거야? 6개월쯤. 제가 사업으로 힘들 때 미경이가 많이 도와줬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거짓말이었어요. 완벽한 거짓말. 하지만 나는 모르는 척해야 했습니다. 6개월이라고? 네, 형님.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정우가 미경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앞에서 당당하게 27년간 내 뒤에서 숨어서 하던 걸 이제는 내 앞에서 하는구나. 형님, 우리가 알아서 이혼 절차 진행할게요. 형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실 필요 없어요. 뭐? 재산 분할도 공정하게 할 거고요. 위자료도 드릴게요. 미경이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미 변호사와 상담받아서 준비해뒀어요. 여보만 동의해 주시면 돼요. 변호사까지. 정말 치밀하네. 서류를 훑어봤습니다. 재산 분할 비율, 위자료, 양육비. 모든 게 그들에게 유리하게 작성되어 있었어요. 준호는 어떻게 할 거야? 준호는 제가 키울게요. 어차피 대학생이고 곧 독립할 나이잖아요. 내가 키운다고? 내 친아들을? 준호가 이 사실을 알고 있어? 아직 모르죠. 하지만 곧 말할 거예요. 정우가 대답했습니다. 형님, 준호에게는 저희가 조심스럽게 말할게요. 충격받지 않도록. 충격받지 않도록? 27년간의 거짓말이 밝혀지는데? 그런데 정우야, 내가 새 아파트 계약했다면서? 순간 두 사람의 표정이 굳었어요. 네, 어떻게 그걸? 동네에서 들었어. 축하해.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 계약금은 어떻게 마련했어? 정우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저축한 거랑 대출받아서요. 아, 그래? 그럼 다행이네. 저축이라. 내 돈으로 저축했겠지. 미경이가 조급해하며 말했어요. 여보, 어쨌든 이혼 서류에 사인만 해주세요. 서로 좋게 끝내요. 좋게? 네, 원망하지 말아요. 사랑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27년간의 불륜을 사랑이라고? 그 순간 내 안에서 뭔가가 폭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어요. 아직 때가 아니었거든요. 알겠어. 네, 알겠다고. 이혼하자. 두 사람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 내가 더 반발할 거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정말요? 응, 너희가 사랑한다는데 뭐. 나도 새로운 인생 살고 싶었거든. 새로운 인생. 맞아, 새로운 인생을 살 거야. 너희들 없이. 그럼 서류에 사인해 주실 거예요? 미경이가 기뻐하며 물었어요. 응, 하지만 조건이 있어. 조건요? 내 변호사랑 상의하고 결정할게. 그리고 준호한테는 내가 직접 말할 거야. 아, 네. 그럼 언제쯤? 일주일만 시간 줘. 일주일 후에 최종 결정할게. 정우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형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감사하다고? 곧 후회하게 될 텐데. 두 사람이 나간 후 나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드디어 시작됐어. 그들이 먼저 이혼을 요구했어요. 그것도 불륜 사실을 숨기고 최근 일인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이제 내가 준비한 모든 카드를 꺼낼 차례였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김 탐정에게 연락했어요. 김 탐정님, 저예요. 드디어 그들이 움직였습니다. 예상보다 빨랐네요. 네, 일주일 후에 모든 걸 공개할 겁니다. 준비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변호사에게 연락했어요. 선생님,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됩니다. 그날 밤 준호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어디 가셨어요? 친구 만나러 갔어. 친구, 내 친아버지를 말이지. 아버지, 괜찮으세요?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순수한 걱정이었어요. 이 아이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네. 아빠가 널 정말 사랑한다는 거 알지? 네.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그냥 꼭 말하고 싶었어. 혈연이 아니어도 27년간 아버지였으니까. 일주일. 이제 정말 마지막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27년간의 거짓말에 대한 최종 심판이 시작될 때까지 그 일주일은 내 인생에서 가장 치밀하고도 바쁜 시간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미경이가 평소보다 기분 좋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아침 드세요.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여유롭구나. 이혼 서류 변호사한테 검토받고 있어. 곧 연락 올 거야. 네, 천천히 하세요. 저희도 기다릴게요. 하지만 속으로는 전혀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겠죠. 그날 오후 김 탐정을 만났습니다. 박 선생님, 추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새로운 서류들이 테이블 위에 놓였어요. 동생분과 부인이 이미 새 아파트의 가구까지 주문했습니다. 이사 예정일은 다음 주 금요일이에요. 다음 주 금요일? 네, 그리고 혼인신고서도 미리 준비해뒀습니다. 혼인신고서까지 정말 완벽하게 계획했구나. 또 다른 발견이 있습니다. 준호 씨 명의로 된 적금 계좌가 있어요. 준호 명의로? 네, 부인께서 몰래 만든 것 같습니다. 매월 50만 원씩 넣고 있어요. 그것마저 내 돈으로. 마지막으로 동생분의 사업체 실상을 파악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사실 사업체는 거의 망한 상태입니다. 박 선생님 돈으로 겨우 버티고 있는 거예요. 망했다고? 네, 빚이 3억 넘습니다. 새 아파트도 부인 명의로 대출받을 계획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경이가 나랑 이혼한 후 재산 분할금으로 정호의 빚을 갚으려는 거구나.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화요일 변호사 사무실에서 최종 전략 회의를 했어요. 박 선생님, 이제 모든 증거가 완벽합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중요해요. 언제가 좋을까요? 그들이 가장 방심하고 있을 때, 아마 이혼 서류에 사인하는 순간이 될 거예요. 그래, 그때까지 기다리자. 수요일 준호와 마지막 아버지 마이너스 아들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버지, 요즘 왜 이렇게 자주 같이 시간 보내자고 하세요? 그냥 너랑 시간을 많이 못 보낸 것 같아서. 아버지,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어머니도 요즘 좀 이상하고 눈치 빠른 건 나를 닮았나? 준호야, 세상에 변하지 않는 건 없어. 그걸 알았으면 해. 네, 갑자기 무슨.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너는 내 인생을 살아야 해. 다른 사람들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준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어요. 미안해, 준호야. 곧 많이 힘들어질 거야. 목요일 저녁 정우가 또 찾아왔습니다. 형님, 내일 최종 답변 주시기로 했죠? 응, 내일 오후에 답해줄게. 형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셔서. 이해라. 내일 보자. 미경이도 한껏 들뜬 표정이었어요. 여보, 정말 고마워요. 원망하지 않아주셔서. 원망? 왜 원망해? 사랑하는 사이를 어떻게 원망하겠어. 사랑. 27년간의 불륜을 사랑이라고 포장하는 게 정말 대단하네. 그날 밤 나는 마지막 준비를 마쳤습니다. 모든 증거 서류를 정리하고 내일 있을 쇼를 위한 최종 점검을 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 금요일 오후 2시. 약속된 시간에 미경이와 정우가 함께 왔습니다. 이번에는 변호사까지 데리고 왔더군요. 형님, 소개할게요. 저희 변호사 김 변호사님이에요. 안녕하세요. 오늘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결과. 누구한테 좋다는 건지. 거실 테이블에 서류들이 펼쳐졌습니다. 박 선생님, 여기 사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김 변호사가 친절하게 설명했어요. 재산 분할은 55로 하고 위자료는 1천만 원입니다. 합리적인 조건이죠? 합리적이라고? 27년간 불륜을 저지른 년한테 위자료를 준다고? 그런데 잠깐. 네. 내 변호사도 와야 하지 않을까? 미경이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변호사요? 필요 없어요. 이미 다 정리된 거라서.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 마침 도착했네. 내 변호사 이 변호사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뒤따라 김 탐정까지. 이분들은 정우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 변호사 이 변호사님이고 저분은 글쎄 뭐라고 해야 할까? 이제 시작이다. 이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이혼건을 담당하게 된 이 변호사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김 변호사가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그런데 제가 검토한 바로는 이 이혼 사유가 명확하지 않네요. 명확하지 않다고요? 네, 단순히 성격 차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닌가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미경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다른 이유라니요? 이 변호사님, 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해도 될까요? 27년간의 거짓말이 끝나는 순간이야. 내 말에 미경이와 정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여보, 무슨 소리예요? 미경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이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박정수 씨 부인 김미경 씨와 박정호 씨의 불륜 관계에 대한 증거 자료입니다. 이제 시작이야. 첫 번째 사진이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카페에서 손을 잡고 있는 모습. 이건 뭐예요? 정우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2개월 전 3월 15일 오후 2시 30분. 신림동 카페에서 촬영된 사진입니다. 두 번째 사진. 공원을 팔짱 끼고 걸어가는 모습. 3월 22일 오후 4시. 보라매 공원에서 촬영되었습니다. 세 번째 사진.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 4월 5일 오후 3시 20분. 구로구 소재 모텔입니다. 미경이가 주저앉으며 말했어요. 이건 오해예요. 오해라고요? 김 탐정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이것도 오해일까요? 이번에는 은행 거래 내역서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김미경 씨가 남편 몰래 인출한 총 금액 1억 2천만 원입니다. 1억 2천. 이제 알았지? 그리고 이 돈이 모두 박정호 씨 계좌로 이체된 내역이 있습니다. 정우가 벌떡 일어섰어요. 이건 사업 자금이었어요. 사업 자금이요? 이 변호사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럼 이 계약서는 뭐죠? 새 아파트 매매 계약서가 나왔습니다. 박정호 씨 명의로 된 아파트 계약서인데 연대보증인이 김미경 씨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계약금 5천만 원의 출처도 확인했습니다. 모두 김미경 씨가 남편 명의 계좌에서 인출한 돈이에요. 미경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이건 정말 최근에 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이것도 최근인가요? 김 탐정이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DNA 친자 확인 검사 결과서입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야. 박정수와 박준호의 친자관계 부정, 박정우와 박준호의 친자관계 긍정. 방안이 죽음의 정적에 빠졌습니다. 정우가 주저앉으며 중얼거렸어요. 이럴 수가. 27년이야. 자그마치 27년. 내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27년간 너희들이 나를 속인 거야. 내 가족이라는 너희들이. 미경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여보,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27년간 억눌렀던 분노가 터져나오려 했습니다. 27년간 매일 밤 내 옆에서 잠들면서 내가 키우는 아이를 보면서 내 돈으로 살면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면 돼? 여보, 제발. 준호는 27년간 거짓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고 27년간 거짓 인생을 살게 만들고. 정우가 무릎을 꿇었어요. 형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내가 정우를 내려다봤습니다. 내 사업이 망한 것도 알고 있어. 빚이 3억이라는 것도. 어떻게 내 돈으로 내 빚을 갚으려 했지? 미경이랑 이혼한 후 재산분할금으로. 김 변호사가 식은땀을 흘리며 말했어요. 박 선생님, 이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 이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혼인관계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이니까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형사처벌. 맞아.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야.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준호였어요. 아버지, 집에 사람들이 많네. 준호가 거실의 분위기를 파악하고 멈춰 섰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는 왜 울고 계시고, 이제 준호에게도 말해야 해. 가장 어려운 순간이었습니다. 준호야, 앉아봐. 네. 아빠가. 아니,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준호가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어요. 준호야, 너는 내 생물학적 아버지가 따로 있어. 네. 무슨 말씀이세요? 삼촌이 내 친아버지야. 준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게 무슨 27년 전부터 내 어머니와 삼촌은 그런 관계였어. 그리고 너는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야. 준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DNA 검사 결과야. 확실해. 서류를 건네줬습니다. 준호가 서류를 보더니 주저앉았어요. 그럼 너는 내 아들이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혈연은 아니지만 27년간 너는 내 아들이었어.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야. 이건 준호 잘못이 아니야. 준호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아버지,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돼. 누구를 아버지라고 부를지도 내가 결정하는 거야. 미경이가 준호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준호가 몸을 돌렸어요. 어머니,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준호야, 엄마가 27년간 거짓말을 하셨잖아요. 준호가 소리쳤어요. 제가 어떤 기분인지 아세요? 그리고 정우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삼촌. 아니, 당신도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정우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이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법적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혼 소송은 박정수 씨가 원고가 되어 진행하고 위자료와 재산 분할은 유책 배우자인 김미경 씨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그리고 횡령 부분은 별도로 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미경이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어요. 여보, 제발 용서해 주세요. 나는 한참 동안 미경이를 바라봤습니다. 27년. 정말 긴 시간이었어요. 용서라. 미경아. 네. 나는 너를 용서할 수도 있어. 하지만 준호는 어떻게 할 거야? 준호를 가리켰습니다. 27년간 거짓 인생을 살게 한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평생 속죄해야 해. 그날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27년간의 거짓말이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6개월 후, 이혼은 예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미경이와 정우가 모든 잘못을 인정했거든요. 재산 분할에서 나는 집과 예금의 80%를 가져왔고 위자료 3천만 원까지 받았어요. 횡령에 대해서는 고발하지 않는 조건으로 빼돌린 돈을 모두 돌려받았습니다. 복수는 이걸로 충분해. 오늘은 새 집으로 이사하는 날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 집으로 이사하시는 거예요? 준호가 물어봤어요. 응, 바다가 보이는 집이야. 항상 꿈꿔왔던 곳이거든. 경기도 인천의 작은 펜션을 개조한 집이었어요.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2층 집. 저도 같이 살아도 될까요? 물론이지. 너는 내 아들이야. 준호가 환하게 웃었어요. 이 아이만큼은 지켜줘야 해. 준호는 진실을 알고 나서 한동안 방황했어요. 정체성의 혼란 때문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더 성숙해졌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만 아버지예요. 그렇게 말하던 준호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미경이와 정우는 결국 재혼하지 못했습니다. 정우의 사업이 완전히 망하면서 둘 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졌거든요. 가끔 준호를 만나려고 연락은 하지만 준호가 거절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업자득이지. 새 집에서의 생활은 평온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바다를 보며 커피를 마시고 오후에는 동네 어르신들과 바둑을 두고 저녁에는 준호와 함께 산책을 했어요. 아버지, 요즘 표정이 정말 좋아 보여요. 그래. 네, 예전보다 훨씬 밝아지셨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 이제 거짓 없는 인생이니까. 어느 날 동네 카페에서 특별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혹시 박정수 씨세요? 뒤돌아보니 50대 중반의 단정한 여성이 서 있었어요. 네, 맞는데요. 저는 이수진이라고 해요. 여기 카페 사장이에요. 아, 안녕하세요. 제가 어제 준호 씨한테 들었는데 얼마 전에 이사 오셨다고요? 준호가 뭔 소리를 한 거야? 네, 아들과 둘이 살고 있어요. 아, 그럼 혹시 시간 되실 때 커피 한 잔 어때요? 이웃으로서요. 수진 씨는 남편을 5년 전에 먼저 떠나보낸 홀로 사는 여성이었어요. 카페를 운영하면서 혼자 딸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수진 이모님 좋은 분 같던데요. 준호가 은근히 말했어요. 왜? 아빠 재혼시키려고? 아니에요. 그냥 좋은 친구 정도만요. 이 녀석이. 하지만 나쁘지 않은 생각이었어요. 수진 씨와 몇 번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편안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정수 씨, 힘든 일 많으셨겠어요. 들으셨나 봐요. 동네가 작아서. 하지만 잘 이겨내신 것 같아요. 다행히 준호가 있어서 가능했어요. 준호 씨는 정말 좋은 아들이에요. 자주 카페에 와서 도와주거든요. 그런 일까지 하고 있었구나. 준호는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의 작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주말마다 내려와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1년 후 수진 씨와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27년간의 거짓된 결혼 생활과는 완전히 다른 감정이었어요.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사랑이었습니다. 정수 씨, 저는 대단한 것 바라지 않아요. 그냥 편안하게 함께 나이 들어가고 싶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어느 날 미경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여보, 정말 죄송해요. 준호 근황 좀 알려주세요. 한참을 고민했지만 답장하지 않았어요. 이제 그만해. 우리는 끝났어. 대신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내 안부를 물어보더라. 그래요? 저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천천히 해. 너 마음대로 하면 돼. 준호가 결정할 일이야. 2년 후 수진 씨와 결혼했습니다. 소박한 결혼식이었어요. 준호가 신랑 아버지 역할을 해줬고 수진 씨의 딸이 신부 들러리를 했어요. 아버지,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고마워, 준호야. 결혼식 후 수진 씨와 함께 신혼여행을 갔어요. 제주도로요. 바다를 바라보며 수진 씨와 산책하는데 문득 27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모든 게 거짓이었구나. 하지만 이제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그 27년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을 더 소중하게 느낄 수 있었거든요. 여보, 뭐 생각해요? 그냥 인생이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에요. 왜요? 가장 절망적일 때가 새로운 시작의 순간이었더라고요. 수진 씨가 내 손을 꼭 잡았어요. 진짜 행복이 이런 거구나. 3년 후 준호가 결혼했습니다. 예쁘고 착한 며느리를 얻었어요. 준호는 결혼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를 여기까지 키워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저한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아버지입니다. 이 녀석? 울컥하게 만들어. 결혼식에 미경이와 정우도 왔어요. 하지만 준호는 그들과 인사만 나눴을 뿐이었습니다. 그것도 준호의 선택이야. 5년 후 첫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 안아보세요. 작고 소중한 생명이었어요. 이름은 뭐라고 지을 거야? 박지후요. 지혜로운 후손이라는 뜻이에요. 박지후. 좋은 이름이네. 손자를 안고 있으니 새로운 의미의 행복이 밀려왔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세대가 시작되는구나. 그날 밤 수진과 함께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27년간의 거짓말과 배신, 그 절망적인 순간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나를 지금의 자리로 이끌어준 것 같았어요. 복수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새로운 인생을 위한 정리였구나. 진정한 승리는 그들을 벌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후회하는 거 없어요? 수진이 물어봤어요. 없어요. 오히려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 일이 없었다면 당신을 만나지 못했을 테니까요. 수진이 환하게 웃었어요. 인생은 정말 신기해. 가장 어두웠던 순간이 가장 밝은 미래의 시작이었다니. 어느덧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집에서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살고 있어요. 주말에는 아들과 며느리, 손자가 놀러와서 북적거리고 평일에는 동네 어르신들과 바둑을 두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냅니다. 가끔 27년 전 일이 떠오르기도 하지만 이제는 분노보다는 감사함이 더 큽니다. 진정한 복수는 행복해지는 것이었어. 오늘도 손자 지우가 할아버지 하며 달려오는 소리에 하루가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선물이었어요. 거짓된 과거를 정리하고 진실된 미래를 선택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그 용기로 얻은 진짜 행복. 고마워, 인생아. 정수 씨의 새로운 인생이 진정한 승리라고 생각하시나요? 27년간의 거짓말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품격을 잃지 않은 아버지의 모습이 정말 대단합니다. 이제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가정을 꾸리게 되어 마음이 뭉클하네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나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신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힘이 되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정수 씨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해 주세요. 황혼의 사랑 아픔 대신 짜릿한 복수 황로베사